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우리 몸에는 팔로 내려가는 이제 신경이 3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 팔꿈치 안쪽으로 해서 손목의 척측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제 척골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손등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요골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중앙으로부터 해서 전완부 중앙, 손목의 중앙까지 내려가는 신경을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중신경은 손목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어떤 터널을 지나게 되거든요. 이 터널에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손목 터널은 크기가 커질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고 되게 크기가 되게 한정적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신경도 지나가고 힘줄도 여러 개 지나가는데, 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이 신경이 이 터널 안에서 눌리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되는 상황이죠. 이 터널 증후군은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많이 사용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사 노동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애를 보면서 뭐 이렇게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지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 터널 안에 종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걸 활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막에 염증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누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자체에 종양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간혹가다 통풍이 있어도 통풍 그 요산이 이 손목 터널에 쌓이면서 신경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손가락이 저리다고 오십니다. 환자분은 저리다고 얘기하는데 만져보면은 사실 감각은 괜찮아요. 근데 이 저림은 손을 적게 쓰면은 좀 좋아져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저린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 5번째 손가락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저리지가 않거든요. 5번째 손가락이랑 다른 손가락을 만져보면 감각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손의 힘도 좀 줄어들고요. 뭔가 미세한 동작을 할 때는 되게 불편합니다. 젓가락질을 한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할 때는 저려서 불편하시거든요. 그런 증상이 지속이 되다가 점점점 치료를 하지 않고 이렇게 놔뒀을 경우에는 이 저린 증상이 밤에도 더 심해집니다. 낮에는 그래도 조금 움직이면 좀 나아지는데 밤에 자려고 할 때 저림이 더 심해져서 잠자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잠은 일단 잤는데 아침 되면은 손이 저려서 깹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털게 되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이제 감별을 해야 될 게 저리지 않고 그냥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손목의 통증, 손가락의 통증이랑 저림이랑은 사실 증상이 완전 다르거든요. 통증은 대부분은 손가락이나 손목에 이제 관절염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힘줄에 이제 염증이 있어서 움직일 때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신경이 눌리는 걸 이제 저리다고 얘기하는데 그 증상은 다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받나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특징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신체 검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양쪽 손목을 이렇게 손등을 서로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이 팔꿈치하고 이 전완 부위를 바닥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30초 정도 있거나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1분 정도 있게 되면 저린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런 걸 이제 팔렌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팔렌 검사에서 양성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정중신경이 손목의 요 중앙 부위를 지나가야 되는데 요걸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누른 상태에서 손목을 살짝 구부립니다. 그러게 요걸 이제 요 동작을 하게 됐을 때 손이 저리다.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렘 검사라든지 이렇게 누르는 검사를 신경 압박 검사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있으면은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많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어떤 치료를 진단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목이나 이런 것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객관적인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신경에 관한 검사의 객관적인 검사는 이제 근전도 검사가 있거든요. 보통은 재활의학과나 아니면 신경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근전도 검사를 하면은 이 어느 부위에서 그리고 신경이 어떤 신경이 눌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검사를 또 하나를 또 추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MRI를 한다든지 초음파를 한다든지 하는데, 남성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여성보다는 빈도가 좀 낮습니다. 대부분 여성은 이제 특별한 원인이 없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을 하지만은 남성은 특별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에서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영상의학적 검사, 초음파나 이런 걸 해서 손목 터널이 있는 부위에 다른 종양이라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통풍이 있다든지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다른 병원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남성. 자세히 물어보면은 환자분이 통풍이 있는 경우를 이제 놓치신 거예요. 그래서 통풍이 있는데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이 터널 부위에 요산이라고 하는 것이 침착이 돼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이제 감별해야 될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는 결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핵 때문에, 결핵이 있으면 이 부위에 그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신경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아니면은 이제 종양이 있는 경우, 물주머니 같은 게 있는 경우라든 그렇게 하여튼 감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성에 생기는 경우, 그리고 또 보셔 약간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의학적 검사를 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런 영상의학적 검사를 해서 이제 그냥 원인이 없이 발생한 건지 어떤 다른 특정한 질환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를 확인하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떤 치료를 받나요? 제일 첫 번째가 휴식입니다. 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동작이 아까 이렇게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 아니면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제끼는 동작이시거든요. 구부리거나 뒤로 제끼게 되면은 여기에 압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굴곡 신전하는 동작을 피하시고 자연스럽게 손목에 있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물건을 들거나 하는 것을 좀 피하시는 게, 하여튼 그래서 손을 좀 덜 쓰시면은 증상이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휴식, 손을 좀 덜 쓰시고, 그 다음에 억지로 손목을 덜 쓰게 하는 방법이 이제 보조기 같은 걸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약 드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소염 진통제를 먹는 거죠. 약은 보통은 한 2주 정도 이상을 좀 드셔보셔야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가장 강력한 치료 방법이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을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한 6주 간격으로 맞아볼 수 있는데, 한 번 맞으면은 대부분 50% 정도에서는 대부분 없어질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나머지 50%는 재발하고요. 뭐 보통은 3번까지 주사를 맞고도 효과가 없다, 재발한다 그러면 보통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는 보통은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죠.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양쪽에 뼈가 있고 아래에 뼈가 있는데 뼈를 깎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이제 있는 인대를 그냥 잘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리기 때문에 압력이 좀 감압되는, 압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취 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 좀 절개를 하고 한 2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싸고 있는 막을 그냥 딱 잘라주고 다시 닫아버리면 됩니다. 수술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수술하면은 대부분은 한 90% 정도에서는 효과가 금방 좋아집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증상이 늦게 호전이 되는 분도 있고요. 수술했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수가 있으십니다. 재발의 가능성은 보통 한 5에서 10% 정도. 재발이 되는 원인은 이게 열어줬잖아요. 이게 다시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재발되는 분들은 이 수술하고 나서 똑같은 일을 많이 또 하게 되면은 또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수술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좀 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요걸 수술하게 되면은 요 부위의 통증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술 후 반은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근육하고 근육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막을 자른 거기 때문에 자르게 되면은 그 이제 자른 그 공간으로 이제 핏덩어리가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은 그 핏덩어리를 흡수를 하기 위해서 섬유화를 시키게 됩니다. 되게 딱딱해지거든요. 딱딱해지면은 이렇게 짚으려고 할 때 이게 아픕니다. 그래서 그게 한 3개월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죠. 인대를 잘라도 문제가 없나요? 괜찮습니다. 네. 잘라도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그 인대의 역할은 여기에 있는 근육하고 여기에 있는 근육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도 별 문제가 없고요. 자른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약간 재생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자른 그런 인대는 조금씩 재생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할 수 있나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죠. 선의 질환은 모든 선의 질환은 많이 써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복적인 동작은 하시게 된다. 직업상 한다 그러시면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누적이 되면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중간에 조금 쉬어주면서 손목을 이렇게 턴다든지 이렇게 손목에 뭐 손가락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해서 손목을 안 쓰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는 가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